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우리 금융지주 주식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은행주는 배당이죠. 배당으로 노후를 편히 살고 싶은데 과연 은행주, 증권주, 이런 금융주는 안전할까요? 저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주식은 실전에서는 지금의 타점이 매수 타이밍인지가 중요하겠죠. 무조건 안전하다, 배당으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식 경력이 있다면 지금의 위치가 매수 타점이 맞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의 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껴지긴 그래요. 그 이유는 바닥에서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현 정부가 가계대출을 철저하게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은 이자로 먹고 사는데 가계대출을 잡는다면 아무래도 매출이나 마진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은행주가 무조건 안전하다는 사고방식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종목 상담 종목인데 별 한 개를 줍니다. 사실 별 한 개에서 제 마음은, 느껴지는 타점은 저는 이겁니다. 매수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원님 한 분이 우리금융지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분석을 하고 나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금융주를 잘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은행주, 증권주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무조건 수출하는 회사, 성장하는 회사에 관심이 많고요. 작년이나 올해 금융주가 좋았죠. 25,400원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날아가고 있죠. 시가총액은 18조 8,618억, PBR은 0.56배, 45,000원까지는 상승력이 충분합니다. 여기서 100%는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PR은 6.5, 저평가 상태고요. 배당금은 1,200원, 배당 수익률은 4.72%인데 바닥에서 1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주는 7%대 배당을 주고 있었죠. 주식이 상승하면서 배당의 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4.7이면 괜찮습니다. 금융 지주회사로 우리은행, 우리카드, 캐피탈,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 신탁이 있죠.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며, 근데 해외 시장에 적극 개척을 한다 해서 성과가 나올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8.72%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6%대, 펀드가 6%대, 자사주는 의미하는 게 없죠. 1.15%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매출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자 수익이 47%,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이익이 42%, 수수료가 5%대, 외환거래 이익이 1.55, 이자 수익이 메인이죠. 그리고 유가증권이나 처분 이익은 변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수익은 이자 수익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자 수익이 가장 중요하다. 전 수출 구성을 보는데 아직까지 데이터는 없고, 내용을 보니까 수출을 적극적으로 한다는데 과연 수출을 할 수 있을까? 해외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아직까지 효과도 없고요. 23년, 24년 이익을 소각 중이죠. 이건 매우 주식에 긍정적이죠. 관계사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투자증권, 금융캐피탈 상장을 안 했는지 다 100%예요.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2년 42조 3천억, 23년 좀 꺾이죠? 41조 9,800억, 24년은 또 성장을 합니다. 46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4조대, 23년은 3조 4천, 24년은 4조 2천억, 25년은 4조 1천억 정도. 영업이익률은 9%대에서 10%대 나옵니다. 잘 나오는 거예요. 자기자본 이익률은 9%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죠. 1364%입니다. 이 금융주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근데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국가가 위험해지고 경제가 위험해지면 은행주도 안전한 주식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율은 844%, 배당금은 1,200원, 7%대 배당을 주는데 주식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서 지금은 4%대입니다. 근데 25년 실적을 보니까 좀 불안합니다. 왜냐면 24년 12조 8천억이었는데 25년은 9조 6천억 아닙니까? 한 2, 30% 매출이 줄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1천억이었는데 25년은 8조 6천억,
20% 정도 감소가 됐죠. 이거 뭔가 좀 찝찝한데 생각이 듭니다. 미래 실적은 데이터를 잘 안 줬고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사대금융 올 상반기 순이익 10조 원 육박, 역대 최대치 경신할 듯. 비이자 이익 예대금리 차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연간 순이익으로도 18조, 상반기는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이자 이익이 약진했고 우수한 실적을 시현했다. 환율 하락, 금리 하락, 지수 상승, 수수료 이익 같은 게 비이자 이익인가 봐요. 이렇게 4대 금융사가 있는데 다들 상반기는 돈을 많이 벌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4대 금융주주 돈 쓰러 다 왔네. 석 달 만에 5조. 다 좋은데 우리금융 2분기부터 순이익이 8.6%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신규인류 채용, 거액의 판매 관리비가 실적을 안 좋게 했다. 2분기 때부터는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수익성 악화에 4대 금융 실적이 꺾였다. 이자 순이익 감소세다. 1년 반 만에 순이익이 후퇴했고 2분기 순이익은 5조점만 2% 줄었다 합니다. 이자 수익이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기가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실적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뒤져봤습니다. 저 이유를 찾은 거는 이겁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잡는다고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계대출을 50%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은행에게는 좋지 않나 봐요. 이 순이자 마진이 하락한다.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해야 이자가 올라갈 건데 대출을 억제하다 보니까 매출도 줄고 순이자 마진도 안 좋은가 봐요. 아하, 은행이 과연 지금 시대에 꼭 좋은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또 이런 거 잘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의 매수 타점이 중요한데 주식은 바닥에서 많이 올랐고 화려한 실적이 있었는데 2분기부터는 뭔가 이상한 신호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신호는 현 정부의 정책에 엮여 있습니다.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8조 8618억 24년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가치변동을 했더니 25,500원인데 상승여력이 125% 있습니다. 57,000원까지는 상승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반 성장이 바탕을 두고 가야 가치평가로는 5만원까지는 상승이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잘 나가는 기업 바닥에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지금 타점에 따라가 사는 게 맞는지 항상 의심을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한국 주식은 저는 한국의 인구 저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인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주는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투자를 할 때 내수에만 있다면 저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우리 금융 지주가 내수주 아닌가요? 수출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 있냔 말입니다. 현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데 이자 마진이 감소하는 신호가 떴어요. 지속적인 배당을 유지할 수 있냐? 위험은 없느냐? 지금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1등이라는 말도 나오고 소상공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망할 사람들이 많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은행주가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 이 생각을 항상 합니다. 지금의 타점은 매수 생각이 사실 없어요. 0.1%도 은행주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트상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 호재도 있고 저평가도 맞고 배당도 많이 주는데 경계할 것도 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경계를 하는 게 맞죠. 자, 부정적인 이야기도 했고 지금의 월간 차트를 보면서 주식이 성장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계대출도 있고 현 정부의 정책과 잘 맞아떨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매출도 줄을 수도 있고 마진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월간 차트를 봅시다. 그러면 지금 매수 타점이 맞습니까? 매수 타점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매수 타점은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간 그렇고요. 주간 보겠습니다. 주간도 조정을 확실히 받은 건 아니에요. 조정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추세가 확실히 살아있죠? 일간을 보겠습니다. 일간 봐서는 어중간하죠? 월간을 봤을 때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옮겨타기 작전이 어떨까? 고가 분할 매도 작전을 세워야 되고 매수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아직도 저평가는 맞는데
숨은 악재가 저는 있다 생각하고 지금은 매도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고 고가 분할 매도 그러니까 나누어서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세가족 여러분들 매수는 아니라겠죠 제가? 매수는 성찰성이 확실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돈세형이 최근 멤버십 방송에서 추천한 게 뭡니까? LG화학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최악의 조건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어떤 걸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답 나온 거 아닙니까? LG화학도 매수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팀은 바닥에 매수했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도 매수를 할 생각이 없는데 바닥에서 많이 상승한 종목에 매수는 아니다. 고가 분할 매도 전략이 맞고 LG화학은 반대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저가 분할 매수가 맞다. 현 시대의 위치에서 매수할 종목, 매도할 종목을 확실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들이 제 생각이 다 맞을 것 같진 않으니까요. 30년 노하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고 화이팅입니다. 멤버 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 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정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